드셔보셨어요? 쭉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보리를 가지고 하는데 탈곡하면 껍질 있잖아. 다시 털어. 그럼 가루가 떨어져. 그거를 가지고 만드는 게 떡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천안 음식이라는 개념이에요. 삼불교 연구소. 오늘 중요한 얘기 해드릴 거예요. 부처님 이전에, 불교가 움직이기 전에는 대부분 신을 믿는 종교에, 지금도 오늘날까지도 신을 믿는 종교가 제일 많거든요. 이슬람교, 기독교가 다 신을 믿는 종교니까. 그래서 신을 믿는 종교. 그래서 어떤 강자가 있고, 강자가 존재하는 거고, 이 강자가 인간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호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는 뭔가를 이쪽에서 줘야지. 인간이 뭔가를 줘야지. 이렇게 주는 구조. 그게 이제 뭐 돈일 수도 있고 뭐 재물일 수도 있고. 왜 돈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화폐 이전 가치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화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목문화 같은 경우는 소나 양을 태워서, 양이라고 하는 건 사냥,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해서 그게 택배 시스템입니다. 인류 최초의 택배 시스템. 그리고 미친놈들은 사람도 태웠다는 거잖아. 자기 아들을 태우고, 그게 뭐 아브라함이 태우려고 하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얘기들이 이렇게 태웠다는 얘기예요. 태우려고 했다는 걸로 끝나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태우는 놈이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도 태우고, 나는 그렇게 대단한, 쉽게 말해서 신에 대한 신심을 갖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지. 그런 게 이제 번제라고 하는 거고, 번제, 제사. 그래서 신에게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제사를 지내서 올려주면 그 올리는 방식이 기본적인 거는 태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불에 타면 그 연기를 타고 올라간다라는 게 기본 룰이고, 그래서 그게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어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유목문화가 오늘날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신 물건을 다 태워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있고, 현재 불교에도 남아 있어서 백중이라든지 이럴 때 뭐 돈을 지전 진짜 돈 아니고 지전 같은 걸 태워주고, 그 다음에 뭐 49제나 이런 거 할 때도 뭐 연가 옷을 태워요. 뭐 이런 룰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저게 잔존에서 남아 있는 거야. 잔존에서 남아 있는 거고, 이거를 이게 이제 일종의 제사인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조상 제사에도 이 부분이 조금 남아 있는 거라니까. 그렇게 제사 끝나고 뭐 소지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뭐가 룰들이 좀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애매하다는 거지. 사람들이 좀 머리가 발전하다 보니까, 야, 저게 어떻게 해야 신은 저것을 들어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요청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청탁 이런 거 해봤어요? 청탁? 아니, 사람한테 청탁 안 해봤어요? 근데 진짜 청탁을 잘 받는 사람은 들어줄 것만 받는다. 그리고 자기가 못 해줄 것 같으면 안 받아. 갖고 와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문화재를 갖고 갔든지 뭐 돈을 갖고 갔든지 뭐 이래도 이건 내가 꼭 해줄 수 있고 해줄 마음이 있어 라고 하면 받아.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안 받아.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받아놓고 잘못하면 탈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준 놈이 나중에 안 되면 찌르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지금 오늘날이야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누라가 쉽게 말해서 그냥 받아놓은 거지. 뭔지도 모르고 뭐 선물이에요 뭐 이렇게 받았더니 열어보니까 뭐 이렇게 돈이라든지 부담되는 게 들어있어. 근데 그걸 내가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돌려 보내죠. 그래서 우리도 뭐 청문회라든지 뭐 이런 거 나올 때 그때 돈 받았다면서요 이러면 그때 돌려 보냈다고.
뭣도 모르고 그냥 문 열어줘서 받았다가 선물인 줄 알고 사과인 줄 알고 받았더니 돈이 들었어요. 원합니다. 원합니다. 고마운데 우리는 다 그거 고맙지 않아? 야, 그럼 배달 사고 좀 났으면 좋겠다. 씨. 옆집으로 갈 거 그런 거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원하는데 그걸 안 원하는 분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룰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됐다 안 됐다 해. 마치 무슨 굿하는 거나 점 보는 것처럼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잘 안 하지. 매출이 줄지. 누구? 그 종교의 매출이 줄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피부 관리 받으러 가는 거랑 똑같아. 미백을 원합니까? 그러면 어떤 상품 몇 회 얼마? 점배기 빼는 걸 원합니까? 어떤 상품 몇 회 얼마?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면 네가 합격. 이 제사를 지내면 네가 사후에 천국. 뭐 이런 식으로다가 쭉 룰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제사 만능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만 내고 그거를 수강할 수 있으면 무조건 되는 거야. 원래는 학원 수업하고 비슷한 거야. 그 수업을 들어도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렇게 제사 만능주의가 되면 이거는 조상제사가 아니에요. 신에게 드리는 제사예요. 제사 만능주의가 되면 그거를 이수하기만 하면 무조건 그 자격증이 두 종류라니까. 수업을 이수하고 시험을 보는 게 있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졸업하듯이 그냥 가서 자기만 해도 졸업이야. 맞잖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대학과 대학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대학은 들어만 가고 등록금만 내고 출석만 크게 안 빠지면 졸업이잖아. 맞잖아. 근데 대학원은 논문을 못 쓰면 졸업 논문을 못 쓰면 뭐 100년이 지나도 안 돼요. 그래서 박사 과정에는 수료만 하고 졸업 논문이 없어요. 이런 놈들이 많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논문책 쓸 때도 그랬어. 진짜 능력자는 빨리 졸업해서 없어지는 놈이지. 대학원에 계속 이렇게 남아 있는 놈들이 대부분 다 쩌리들이다. 개쩌리들인데 그런 놈들이 또 특징이 뭐냐면 신입생 들어오면 또 아는 소리를 해요. 입을 털어요. 꼭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옆에서 보고 있으면 얼마나 웃긴지 몰라. 야, 이놈의 새끼야, 너나 졸업해라.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온다. 여기까지. 근데 거기서 아는 소리를 해. 진짜 공부하는 애들은 그 아는 소리 안 한다니까.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꺼 바빠. 지꺼 바빠. 걔를 봐줄 시간이 없다니까. 지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진다니까. 왜 사라지느냐? 졸업했거든. 근데 좀 얼삥한 놈들은 졸업 못하니까 이제 좀 더 어름한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그거 이제 조금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그건 말이야 이렇게 그렇게 대단하면 너는 왜 졸업 못하냐? 딱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학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걸 수강해도 어떻게 보면 시험 같은 또 다른 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그럼 나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유신론 종교에서는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매출이 주니까. 그래서 수료제로 바꾸는 거지. 졸업제를. 그러니까 요 수강만 하면 바로 나가는 거야. 자격증 부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과목만 이수하면 자격증 부여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매출이 단기적으로 늘어. 그런데 내 졸업장이 있는데 왜 이게 뭐 변동이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확률이 늘어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저게 이제 제사 만능주의에 대한 회의라고 하는 거야. 이게 맞나? 맞나? 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사후세계랑 관련됐을 때 이런 쓸데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사후세계랑 관련되면 언제나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수납은 하고, 이 세계에서 수납을 하고, 사후세계에서 그 대가를 주는 거예요. 보상을.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그걸 그쪽에서 간 사람이, 야, 나 송금 받았다. 그러니까 땅 문서는 여기서 작성하고 땅은 저쪽에서 받는 거거든. 야, 가보니까 땅 있더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참 고마운데 카톡을 안 보내, 이 사람들이. 그쪽이 인터넷 시설이 안 좋아요. 사후세계가 기지국이 엉망이야. 일론 머스크를 빨리 죽여서 스타링크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연락이 안 오잖아.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배달 사고 아닌가? 중간에서 이놈이 먹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 어떤 신이 있고 이걸 믿는 종교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신도가 있는 거야. 근데 신도가 이쪽 천국으로 해서 돈이 들어가게 천국 계좌로다가 쏘고 있는 거야. 근데 직접 쏘는 게 아니고 삼각으로 쏘지. 야, 저거 우리도 그런 거 있거든요. 누구한테 이렇게 저런 거 있잖아. 저 뭐야, 결혼식이나 이런 거 할 때 대리로 이렇게, 야, 너 그거 간다며. 그럼 내 것 좀 이렇게 해줘. 근데 나중에 어떤 때를 보면 이렇게 보면 안 받았대. 우리 한국 문화의 부주 문화가 굉장히 특이한데, 아구를 맞추지. 네가 얼마 했구나 이렇게. 야, 이렇게까지 할 게 있나 싶기는 한데, 이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치부책을 봅니다. 그래서 원룸이 왔나? 얘가 이 정도로 날 생각하는구나. 너 내가 그때 10만 원 했는데 5만 원 했네. 너는 부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식이 셋이어가지고 내가 5번 했는데 나 지금 부모님 돌아가셨고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10만 원 했다고 네가 10만 원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걸 해. 그게 맞나 싶은데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 부주는 공탁을 걸든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아무튼 그래.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중간에서 이놈이 배달 사고를 자꾸 일으키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맞나 싶은 생각들을 하고, 또 신 입장에서 생각해봐. 신 입장에서, 야, 돈은 네가 받아먹고 왜 내가 그 일을 들어줘야 되니? 아니, 생각을 한번 해봐. 야, 돈은 네가 받았잖아. 근데 왜 일은 내가 해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성직자보다 신이 밑이라는 얘기예요. 식임은 해야 돼. 식임은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일을 벌리냐면, 이제 기독교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천국이나 이런 거는 신이 주는 것들은 다 선물이지 돈 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돈을 낼 필요가 없겠는데? 예. 선물이 랜덤으로 오나? 그랬더니 정성에 따라서. 정성이 어디까지입니까? 그거는 네가 알아서. 그 똑같은 거 어디서 했었냐면 굿할 때 합니다. 굿할 때. 정성이 부족하다. 신이 노하신다. 정성이 부족. 정성이 얼마까지입니까? 그거 정성이지. 그 10만 원 놓으면 정성이, 신이 노하신다. 지가 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
기분 너 하는 건 너 같은데. 막말로 얘기해서 신이 10만 원이나 100만 원이나 아니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봐. 신은 둘째치고 내가 재벌이야. 내가 이재룡 회장님 같이 아니면 카카오 김범수 회장님 같이 돈이 많아. 내가 한 10조 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용돈 쓰라고 10만 원을 주나 100만 원을 주나 1000만 원을 주나 어쩌라고야 사실은. 아니 그렇잖아. 당신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껌값은 둘째치고 어디 떨어진 10원짜리 그러니까 1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야 재산이 한 10조 있는데 만수르한테 용돈 쓰세요 10만 원 주나 1000원 주나 진짜 뭐 만 원을 주나 100만 원을 주나 그게 뭔 의미가 있겠냐고. 그치? 그래서 이게 정성의 가치, 그러니까 계약의 가치로 하면 신이 제사 만능주의에서 어떤 계약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내 자식을 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요 프로그램을 들어가세요. 요거 100만 원짜리 들어가시면 요 제사를 이렇게 신에게 기도하는 것들을 잘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 그 계약이 성립돼서 당신이 될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구가 잘 안 맞아. 될 때도 있고 안 돼. 저거 조금 계약이 미스가 나는 것 같은데 이러니까 그러면 정성이 부족하다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계속 이 작전을 씁니다. 그게 감사헌금. 이루어진 걸 가지고 이제는 하겠다는 거지. 되지 않은 걸 가지고 하니까 자꾸 미스가 나니까 그럼 이루어진 것 같고. 그러면 안전하지. 근데 이게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것 같고 헌금을 내면 신이 뭔 필요가 있나 싶은 내가 한 거 아니요?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 굉장히 재밌어.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야. 그래서 정성주의로 하니까 정성이 어디까지인지 이게 애매한 거지.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제일 짜증나는 놈들 그거 있잖아. 뭐 먹을래 이러면 아무거나 시켜놔 이래놓고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나 음식이 나와 있으면 이거 시켰냐? 야 씨 네가 말을 하고 가. 왜 말을 안 하고 가서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부주나 이런 거 할 때도 제일 애매한 게 관계가 뚜렷한 사람의 부주 금액은 헷갈리지 않는데 알딸딸한 사람들은 이걸 10을 해야 되나 20을 해야 되나 30을 뭐 있어. 그런 거 못 느껴요? 그런 게 있다니까. 그래서 아예 정해주면 좋을 건데 아예 정해주면 좋을 건데 이게 참 네가 알아서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정성이라는 게 참 이게 어려운 거거든.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차라리 얼마 이상 이렇게 해주든지 미니멈을 정해주든지. 그래서 요런 정신, 요런 자세로 가면 이제 틀려도 안 돼도 뒤탈은 없지.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유신론 종교를 씹어가면서 계속 길게 얘기를 하냐면 2500년 전에 사람들이 저걸 눈치를 챘다니까. 그래서 저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저게 배달 사고가 나는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눈앞에서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주금은 이쪽에서 냈는데 저쪽에는 장부가 없지. 그러니까 이게 아구가 안 맞거든.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한 기가 막힌 생각이야. 어떤 식으로 바꿨는지 알아? 그냥 신을 때려치고 신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고 인간끼리 나누자요. 인간끼리 나눠서 인간끼리 나눠 가지고 갈라먹고 치자. 그게 보시예요. 그게 보시예요.
그러니까 보시라는 개념이 원래 스님한테 준다는 것보다 그냥 그게 그래서 지금까지도 현재 불교에 남아 있는 게 대중供養이에요. 대중供養. 그러니까 한 턱이지 한 턱. 한 턱. 그러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어. 내 자식이 했어. 그러면 내가 이번에 떡해서 한번 돌릴게. 그 문화가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우리 민간에도 남아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하면 종교를 넘어서서 꼭 불교를 안 믿어도 돌리는 문화가 있죠. 내가 그 고등학교 때 반장이라도 한번 했으면 전교생에게 떡을 해서 돌리려고 했으나 그리고 우리는 떡 돌리는 문화가 있잖아. 지금은 나는 떡이 그렇게 뭐 맞나 싶은 생각은 하는데 예전에는 저게 고급 음식이에요. 떡이 굉장히 고급 음식이에요. 식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쌀도 제대로 못 먹어서 분식을 장려했었던, 그래서 제가 지금도 밥을 싫어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러면 분식 먹으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분식을 더럽게 먹다가 밥을 싫어하게 되는 한국인인데 밥이 싫어요. 너는 왜 그러느냐? 어렸을 때부터 정부에서 밀가루를 먹여가지고 내가 밥도 아니고 밀가루도 아닌 아주 어정쩡한 인생을 살고, 이게 다 정부 탓이야. 국가가 배상해야 됩니다. 국가가 배상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쌀이 훨씬 많이 들어가잖아. 밀도가, 떡이라는 게 밀도가 훨씬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쌀이 부족할 때는 술하고 떡 같은 거를 규제합니다. 술 같은 거 몸만, 술도 이게 소모가 심해. 그래서 그게 지금 굶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사치품 비슷한 거야. 지금은 안 그렇지. 지금은 뭐 그렇게라도 해서 쌀을 소모하면 서로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는 떡이 귀한 거니까 최상의 거를 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거를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나누어 준 사람에게 마일리지가 적립되도록, 그래서 축원을 해주고 서로 축하한다라고 하고 복 받을 겨 하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고식 할 때도 있고 뭐 집들이 할 때도 있고 뭐 오만때만 이런 문화들이 주변에 남아 있어요. 이게 대중공양, 대중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과 나누는 거. 그래서 오늘 지금 뭐 떡도 주고 100일을 맞아서 떡도 주고 뭐 염주도 주고 그런 것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런데 이게 그냥 주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똑같이 내가 떡을 하나 주는데 누구는 고맙습니다를 하고 누구는 약간 뚱한 거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그거 있잖아. 난 저 사람이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되게 좀 저게 뭐 하는 건가 싶은 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내가 보기에는 전 세계적인 빌런이에요. 그냥 미안한 얘긴데 지가 안 나댔으면 전쟁도 안 나. 지가 나대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들어진 거예요. 왜 나댔느냐? 친서방 정책. 그냥 중립외교를 했으면 우리가 아무 무탈하게 그 전쟁 자체가 안 났을 거야. 근데 친서방 정책을 하고 EU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러시아 입장도 생각을, 우리는 자꾸 미국 입장만 생각을 하고 유럽 입장만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북한이 예를 들어서 DMZ를 자꾸 먹어 내려오는 거야. 야, 그러면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러시아를 옹호해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자꾸 핵무기를, 지금 뭐 핵무기가 뭐 수십 개 있다 하는데 그렇게 해봐라니까 우리도 뭐 핵이라도 어떻게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살아야지. 야, 한 방에 끝난다. 한 방에 끝나 이거 진짜. 그러니까 우리도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이제 자위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놈이 안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예전에 그거 있어. 그런 얍삽한 그 옛날에 새마을 운동 전에 새마을 운동 하면서 우리 그 시골에 있는 논밭이 정리가 됐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듯한 논밭을 가지게 됐고, 그 전에는 진짜 이렇게 꾸불꾸불한 논밭이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영감님이 되게 부지런하잖아. 이쪽 논 영감님이 부지런하면 자꾸 이렇게 흙을 퍼서 이렇게 올려요. 그래갖고 1년에 몇십 센치씩 내 땅이 준다니까? 시골에 있었어. 그러니까 지적 정리도 잘 안 되고 이랬을 때 얘기해요. 이거 계속 밀면 뭐합니까? 어차피 토지가 다 금이 거저 있는데, 그거는 최근 얘기고, 새마을운동 끝나고 얘기고, 그전에는 그게 불분명했다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밭두렁 위나 논두렁 위로 올려. 그 밑에를 파가지고, 그러면 조금씩 하면서 이쪽으로 넘어온다니까? 아니야, 진짜 있는 얘기야. 여러분 어렸을 때 봤잖아. 그러면 이쪽 땅 주인 입장에서는 분노가, 이게 뭐야? 이렇게 분노가 치미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얘가 가만히 있으면 얘가 그렇게 할 일이 내가 보기엔 우크라이나는 내가 보기에는 미친 짓을 한 거야. 자기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서방 노선을 탄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만히 졸고 있다가, 야, 이거 이러다가 훅 가는 거 아니야? 점점 턱 밑에까지 오는데, 저 DMZ라고 중간 설정을 해놨는데 중간 설정지가 저쪽으로 넘어간다고? 이러니까 지랄을 하고 나온 거 아니요? 그래 놓고도 전 세계에 굉장히 고통을 주고, 지금 뭐 곡물 가격이나 이런 게 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해가지고 물가가 막 올라가는데, 그리고 또 무슨 무기를 달라는 둥, 쥐가 배짱이야. 공짜로 원조 받는 놈이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놈은 내가 세상에 처음 봤어. 그래서 뭘 달라는 둥, 뭘 만나주겠다는 둥,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아니, 지가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이렇게 크게 줬으면, 물론 인도적으로 여러 나라가 도와는 주는데, 도와줘도 우리가 한국전쟁 때 우리도 도움을 받았잖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우리도 얼마나 고마워했어. 그래서 UNDA도 만들어주고 다 했었다니까. 그래서 무당들은 메가더 장군을 신으로 만들어주고, 점을 보러 갔더니 메가더 장군의 이 더글라스 메가더의 선글라스가 있고 파이프가 울려져 있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래서 메가더 신을 받아서 용하대. 그래서 내가, 저놈이 영어나 하겠나? 내가 이 생각. 야, 메가더가 너한테 얘기해도 너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럼 메가더가 한국 사람의 정서를 알아야 뭐 예언을 하든가 지랄을 할 거 아니야. 자기도 결국 대통령 못 되고 끝나더만. 아니, 메가더가 대통령 되려고 그랬어. 야, 신까지 만들어줘. 우리 얼마나 이렇게. 그래서 인천의 자유공원에 가면 메가더 동상이 있었고, 거기를 서울 학생들은, 저도 참배를 갔었다니까, 다 이렇게 한번 순례 코스로 이렇게 다녀오고, 이게 도움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니,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고마움은 가져야지.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미국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고맙다라는 생각은 해. 그렇게 안 했으면 북한 이민이 돼 있겠지 지금.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남의 나라 전쟁에 많은 사람들을 대거 자국 국민을 죽인다는 건 쉬운 결정은 절대 아니에요. 물론 자기네 입장에서의 역학관계도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무기를 지원해 주는 거하고 군사가 직접 들어오는 건 다른 거예요. 무기를 지원해 주는 거는 쉽게 말해 돈으로 때우는 거고, 이거는 지금 몸으로 때우는 거잖아. 여러분도 맞잖아. 돈으로 차라리 때우는 게 낫지, 몸으로 때워갖고 몸 상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그래서 아니, 저는 고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정도의 이런, 우리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놈은 내가 보기에는 그냥 내가 보기에는 저거는 대통령을 바꿔야 되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자기가 원인 제공자라니까.
그런데 세 개를 상대로 삥을 뜯으면서 뻔뻔하기까지 해.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걸 주더라도 우리 같이 약간 이렇게 고마워하는 데하고 뻔뻔한 놈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친구한테 똑같이 돈을 꿔줘도 한 사람은 참 고맙다. 내가 이거 좀 해서 빨리빨리 해서 갚을게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친구인데 뭐 당연한 거 아니요? 아니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작은 거라도 이렇게 선물해 주면 잘 받았어, 잘 쓸게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어쩌라고 또 있지. 아니 그렇지 않아? 그래서 저도 누가 소포 같은 거 보내주면 사실 제가 특별하지 않으면 꼭 사진을 찍어서 잘 받았다라고 직접 받은 거는 받았으니까 됐고 그렇게 뭔가 메시지를 보내주려고 해요. 그런데 메시지가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택배가 이름도 지워져 있고 야 전화번호를 지워 갖고 와. 가운데 이렇게 별이야. 이름도 중간자가 별이야. 그러면 내가 진짜 잘하는 사람은 우리 이름이 세 글자 아니요. 성은 뭐 단서가 잘 안 되고 몰라. 뭐 선우 씨 이러면 단서가 되겠지. 근데 김이박 최 이런 거 단서가 안 돼요. 누군지. 이거 빼고 여기가 별이다. 그리고 여기 한자야. 알잖아. 누군지 몰라. 미안한 얘긴데. 그게 아마 보내는 사람이 저거 설정을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자동 설정이지 싶어요. 그래서 요즘은 저게 지워져 있다고. 그리고 전화번호도 중간이 별이지. 그래서 누가 보냈는지를 모르겠어.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내가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도 있냐면 인터넷에서 직접 그냥 거기서 주문해서 이쪽으로 오도록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름을 보면 이게 보낸 데를 보면 그냥 물건 파는 놈이야. 이해가 되죠? 그렇게 되면 방법이 없어. 그거는 뭐 그래서 나름 성의를 내가 상도덕을 표하려고 해. 그래야 한 번 더 보내주겠지. 얼마나 간절해. 근데 그게 생각보다는 저는 그게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대중공양을 하고 이렇게 전체한테 이렇게 싹 돌리더라도 고마워하는 사람에게 좀 더 주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 모든 인간의 목숨값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전부 돈이 매겨져 있어. 얼마 이렇게 매겨져 있어. 그걸 알고 싶으면 사고가 나보면 알아. 교통사고를 당하면 진짜야. 그 사람의 나이 플러스 직업 플러스 사회적 위치 같은 거 다 고려가 돼가지고 몇 천만 원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몇십억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 맞잖아. 우리한테 이게 써 있진 않지만 다 뭔가가 있어. 너무 잔인하지. 인간의 목숨값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아. 죽어보면 다르다. 죽어보면 다르다. 아니 제 말이 맞잖아. 뭘 이렇게 사람을 돈으로 따진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스 뒤집어져서 한 차가 뭐 20명이 돌아가셨어요. 다 다르게 나와 보험사에서. 그래서 그렇다 치고 보시를 할 때도 똑같은 떡을 하나씩 줄 때도 야, 저 사람한테 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 사람이 먹어주면 조금 더 내가 보람이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은 그냥 사람이 방덕 보는 게 아니고 방이 사람 덕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 행사도 마찬가지지. 내가 무슨 행사를 하는데 참석만 해줘도 고마운 사람이 있고 일까지 다 처리해줘야 고마운 사람도 있고 인생이 다 그래. 인생이 다 그래. 그냥 있는 얘기 하는 거야. 있는 얘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과의 거래 관계에서 인간끼리 나눈다는 개념으로 바꾼 게 불교예요. 그리고 그거는 확인이 들어갈 수 있지. 확인 들어갈 수 있지. 지금도 마찬가지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쌓아놨다가 그냥 하나씩 쫙 나눠드리면 확인이지. 확인. 블록체인 기술이지. 서로 간에 확인이 들어가는 거지. 정확하게. 그리고 끝. 아니, 맞잖아.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신과의 관계에서 인간끼리로다가, 그러니까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불교의 기본 경제 구조예요. 경제 시스템 자체를 새롭게 전개한 거야. 그게 오늘날까지 사실 불교가 남아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거든. 그리고 이 보시 대상에서 사람이 차등적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동의하시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얘기할 테니까 한번 따라서 들어보세요. 밥 굽는 개가 있어. 밥 굽는 개. 자, 밥 굽는 사람이 있어. 똑같이 나한테 떡이 하나 있어. 누구한테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치? 그냥 이게 일반론이야. 이게 일반론인 거고 꼭 이렇게 다 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개도 개 나름이거든. 개도 개 나름이야. 개 병원비로 한 달에 300씩 들어가는 집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개도 개 나름인데 일반론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론으로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람인데 쉽게 말해서 뜬 사람. 뭐 연예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좀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 똑같은 사람에게 준다고 가정했을 때 그냥 일반인에게 줄까? 아니면 이런 사람에게 주면 좀 더 이 사람이 받아 먹으면서 아유 그 집 애기 참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어머님은 한갑이에요. 그러면 한갑 그 참 축하드려요. 이렇게 덕담을 하면서 똑같이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뜬 사람이 나을 것 같아? 일반인이 나을 것 같아? 일반인이 나? 소박하구나. 주변에 뜬 사람 없지? 주변에 뜬 사람 없지? 이거 쉽지 않은데. 자, 왕이 있고 평민이 있어. 야, 왕이 먹어주는 게 나을까? 평민이 먹어주는 게 나을까? 원래 그렇게 가는 거야. 원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아이씨 이게 오래 살아서 영물이 돼서 그래. 그리고 뭘 보는 거냐면 보시가 단순히 받고 저 사람이 축원을 해주거나 축복을 해주거나 덕담을 해주는 구조가 있고 보시가 두 종류 구조가 있어요. 보시가 두 종류 구조. 그래서 우리도 어른한테 세배하면 뭐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얼마를 주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등가 교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등가 교환 개념. 그래서 그냥 말로 때우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거래 관계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신과 인간의 거래 말고 인간끼리의 거래 관계도 있어. 인간끼리의 거래 관계도. 제가 이제 그 거래를 잘 못해서 계속 이러고 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도장이라는 거거든. 계속 뭔가라도 이렇게 해주면 내가 나중에 부탁했을 때 저 사람도 뭔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이 성립이 되는 게 있거든. 그래서 단순히 일반인과 관계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이 사람이 무언가를 주면 이 사람은 덕담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거든. 뭐 밥을 사줬어. 친구야. 그래서 오늘은 밥값은 내가 낼게. 그러면 그 친구가 커피를 살 수도 있는 거고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 커피라도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밥밖에 못 먹고 끝나야 돼.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어우 네 덕분에 야 잘 먹었다. 별로 잘 안 먹었을 때도 그 말을 하는 게 이게 이쪽에서 물질을 주면 이쪽에서 말을 주는 거예요. 덕담으로. 그래서 너에게 좋은 마일리지가 쌓였으면 좋겠어 라는 뜻이야. 이해가 되지? 그래서 예전에 그 사마천의 사기나 이런 데 보면 작은 거 받으면 말로 하고 큰 걸 받으면 대답하지 않는다는 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밥 한 끼 얻어 먹었어. 그러면 아유 잘 먹었어 라고 하면 그냥 거의 상세가 되는데 밥을 얻어 먹었는데 100만 원짜리 밥이야. 그런 밥이 있습니까? 이럴지도 모르고 고든 렌지가 햄버거를 만들었는데 14만 원인가 14만 원짜리 햄버거는 도대체 뭘까? 뭔가 맛이 엄청나게 다를까?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나와. 영상을 보니까 14만 원짜리 햄버거가 있어. 뭐 있겠지 뭐. 비싼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좀 부담되는 걸 했어. 그러면 사람이 이게 접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그냥 친밀함을 표한 게 아니고 야 이거 접대 아니야? 그래서 김영란법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게 한계를 정하고 이런 개념인 거잖아. 맞죠?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들끼리 얘기인 거고 이게 물질을 줬을 때 이쪽에서 물질을 줬을 때 이쪽에서 정신을 주는 구조가 있어요. 이쪽에서 물질을 주고 이게 수행자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마일리지를 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탁발 이런 게 거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쪽에선 밥을 주고 이쪽에서는 그걸 다 주고 난 뒤에 정신적 에너지를 주는 거야. 오늘날도 이 방식을 쓰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서 큰 스님한테 공양을 올리면 더 좋을 것 같고 작은 스님보다 나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왜? 그 양반의 마일리지가 나에게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룰이 놀랍게도 사시기도 안 그러면 모든 기도에 그게 거의 동일 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초하루든 뭘 해서 기도비를 냈어. 기도비를 얼마씩 냈어. 그러면 그 기도비를 낸 거 가지고 음식도 사고 그 다음에 운영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게 맨 마지막에 거기서 그 불공을 하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에너지를 여러분들에게 마일리지 적립을 합니다. 그게 축원이에요. 그래서 그 축원은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에게만 불러줘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냥 참여만 하고 축원은 빠져도 안 되겠습니까? 쉽게 말해 돈이 아까운 거지. 마일리지도 없어. 그러니까 물건을 안 샀는데 마일리지가 적립이 될 수 있나? 그러니까 내가 비행기를 안 탔는데 대한항공 마일리지만 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참여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공항에서 네가 공항에 가서 계속 구경할 수 있어. 그거를 뭐라고는 안 해. 하지만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받으려면 대한항공 표를 끊어야 돼. 그건 방법이 없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게 물질과 정신의 등가 교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의 개념하고 똑같은 방식의 어떤 룰이 전체를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불교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경제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경제구조에 대한 아이템.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붓다가 만들어낸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야. 왜? 신과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거에서 이 논리 구조를 수평 구조로 바꾸는 거거든요. 수평 구조로.
그리고 그것이 동일 룰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끼리도 서로 간에 밥 얻어 먹으면 잘 먹었어요 라고 하는 방식. 그 다음에 수행자에게는 저 사람은 좀 더 낫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반인 안에서는 왕이 먹어주면 평민보다는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종교 집단 안에서는 그 수행자가 먹어주면 일반인보다 나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수행자도 좀 레벨이 좀 더 올라가면 좀 더 나을 것 같고. 동의하냐고 물어보지 않겠어. 그런 룰이야. 그런 룰. 이런 거를 누가 가르쳐 주는,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그런 시스템이 있어. 근데 대부분 이 시스템을 눈치를 못 채더라고. 눈치를 못 채더라고. 그리고 요게 부처님하고 관계에서는 요거를 나눠주는 문화로. 그래서 정립을 한번 해주고, 그게 축원입니다. 축원. 그리고 물질적인 것도 좀 주면서 처리를 하는 게 봉석이라고 하는 문화예요. 싸주거나 안 그러면 갈라주는 문화. 지금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부정적인데, 지금은 음식이 워낙 흔하니까 좀 부정적인데, 예전에는 그걸 이렇게 싸주는 게 굉장히 좀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절에서 싸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백중 끝나도 그렇고 뭐 끝나면 이렇게 자꾸 좀 싸주려고 하는 문화들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 세대들은 그거를 절에서 갖고 오면 그걸 애들한테 먹였어. 가족에게 좀이라도 뜯어서 먹였어. 나는 그게 싫었어. 내가 지금은 이렇게 상태가 좀 안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나름 깔끔했어요. 내가 2번에 걸쳐서 지저분해졌는데, 한 번은 군대. 거기는 깔끔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야.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한번 원효의 깨달음을 얻었고, 또 하나가 절에 들어와서 여기도 깔끔할 수 없는 단체 생활은 이게 방법이 없어요. 제가 전에 얘기 안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안 씻은 컵을 2번 쓴다는 자체는 내 머릿속에 없어. 그리고 내 식기가 아니면 밥을 못 먹었다니까. 그래서 나는 밖에 나가서 밥을 못 먹어요. 내 숟가락이나 젓가락이나 이게 다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우리 사촌이 뭐라고 했냐면, 애 교육을 더럽게 시켜가지고 내가 그런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은데 내 얘기는 아닐 거야. 저게 오냐오냐 해줘서 저렇게 됐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먹여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고, 요거 제사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유교 제사에도 음복이에요. 음복이에요. 그래서 요런 문화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뭐 이렇게 불공을 하면 그 불공과 관련해서 나누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축원을 해주는 거고, 그런 방식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게 지금까지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내 거를, 나한테 은혜를 받으면, 쉽게 말해서 뭔가를 받으면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좀 호감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나에게 쌓이면서 그게 선업이 되는 거예요. 선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행자라든지 뭐 센 사람하고 그의 관계가 맺어지면 그게 이제 에너지가, 강도가 훨씬 큰 게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저건 등가 교환이에요. 늘상 나오는 걸 보면 등가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받는 대신에 분명히 정신을 줘야 된다. 그리고 정신적 가치를 못 해줬을 경우에는 그거는 밥을 먹고 업을 짓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거지에게 밥 주는 거랑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적선하는 거고, 그것도 되게 표현 자체가 되게 재밌어. 적선이라는 게 선을 쌓는다는 거거든. 적선이잖아. 선을 쌓는다. 그런데 그 선을 쌓은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찌리한 선들이고, 요렇게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움직이는 에너지는 잘 되면 요게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뭐 대리가 됐다가 뭐 과장이 됐다가 부장이 됐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에너지는 뭔지 아세요? 이직이에요. 이직.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뭐 대기업 아니면 뭐 공기업 이런 괜찮은데? 그럼 내가 시험 봐가지고 됐어. 그러면 판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울산이잖아. 그러면 울산 안에서 여기 내가 이 동네 살다가 저 동네 살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수평 움직임이고, 그거 말고 야 이거 봐라 이러면서 내가 아니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어.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꼬라 박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렇지 않아? 그래서 보통 거지한테 주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주면 이 에너지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강화가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수행자라든지 뭐 이렇게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요거를 올리는 역할을 해요. 수직 구조를 만들어낸다니까. 이거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 이거 불교 공부하는 놈들 아무도 몰라. 이 바보들. 나만 알잖아. 왜 나만 아는 줄 알아? 세븐이야, 세븐. 아이 그 세븐 안 갖고 왔네. 세븐 그 가방을 가지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아이씨 가방 놓고 왔네. 세븐이야, 세븐.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논리 구조가 이렇게 퍼져 있는데, 이게 전체 제가 제 생각이 안 틀리면 부처님이 거의 세팅해 놓은 거거든요. 이건 초기부터 계속 나오는 논리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눈치를 못 채. 스님들도 내가 보기엔 눈치 못 채더라고.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 천도제를 해. 천도제를 해. 그랬을 때 연부를 잘 하거나 뭐 이런 큰 스님이 연부를 하는 게 좋습니까? 관계없어요. 관계없어. 그건 이거거든.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연불은 초자가 하는 게 좋고 안 빼고 정성스럽게 합니다. 그게 초자의 특징이야. 안 빼고 정성스럽게. 법문은 이겁니다. 그래서 법문은 큰 스님이 하는 거야. 역할이 달라.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연불은 이거야, 이거. 그래서 그냥 거기 정해진 대로 그대로 하면 돼. 잘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야. 그거는 그걸 똑같이 해내면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잘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잘한다는 게 뭐야? 목청이 안 좋아도 돼. 목청이 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연불은 노래가 아니라니까. 언어랑 비슷한 거예요. 언어는 뜻을 전달하는 거지. 그게 내가 성우같이 이렇게 감미로운 목소리가 나요. 그러면 낫겠지 좀.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글하고 그림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 글하고 그림. 글은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편지를 내가 썼어. 그러면 내가 글을 조금 잘 쓰든 못 쓰든 그게 큰 거는 없잖아. 저도 시험지 같은 거 제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글을 잘 못 써도 된다. 글 잘 못 써도 알아보게만 써라. 알아보게만 써. 나 딱 그렇게 얘기하거든. 왜냐하면 그거를 굉장히 열심히 쓰려고 하는, 거기서 시간 보내는 놈이 있어. 대부분 공부 못하는 놈. 거의 모든 선생이 나랑 똑같이 평가할걸? 시험지는 손으로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읽어서 얘가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지.
꼭 뭐 이렇게 또박또박 장인 정신을 가지고 내가 한석봉에 빙의해서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단 말이야. 아, 내 말이 맞잖아. 그림은 천지 차이다. 그림은 천지 차이다. 이 그림에 해당하는 게 큰 스님 법문이야. 글씨에 해당하는 이 편지글 같은 이 글씨에 해당하는 게 연불이에요. 그래서 연불은 굳이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유려하게 안 돼도 돼. 단 기도할 때는 좀 달라. 같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할 때는 리드하는 사람이 연불에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소리보다 박자를 잘 맞추느냐야.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 보기로는 목소리 좋은 거는 물론 좋겠지만 그거보다 박자를 잘 이렇게 딱 끌고 가는 사람이 잘 끌고 가면 따라오는 사람이 수월해. 그리고 그 파장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힘든지를 잘 몰라. 근데 엇걸어 치는 놈들이 있거든. 한 시간이 한 4-5시간 같아. 이건가? 어떤 때는 다 4-5시간을 해도 힘든지 모르고 금방 가. 맞다니까. 해보면 내 말이 맞잖아. 그게 신도도 느끼고 스님도 느낀다. 그거 서로 느낀다. 서로. 서로 느껴. 그래서 기도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 잘 조절하는 사람이 100% 유리해요. 집중도 되고 힘도 덜 들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보통 의식에서는 이 두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글과 그림의 구조. 그래서 법문은 큰 스님, 연불은 그냥 쫄은 쫄이 좋은 점은 뭐냐면 함부로 못 움직여. 자유도가 별로 없어. 많이 해본 사람이 자유도가 있거든. 책을 안 보잖아. 저만 같아도 뭐 천수경을 해요, 뭘 해요. 그러면 그냥 안 보고 계속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유튜브 녹화하면 그거 생길 거예요. 어디 띄어 먹었어요. 뭐 이거 나온다고. 띄어 먹었는지도 몰라. 숨 쉬다가 누가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기 잠깐 눈 팔리면 그러면 게다가 뒤에서 이제 약간의 엇박자를 넣어주면 그 다음 단계로 싹 넘어가 버린 거지. 특히 신묘장구 대단하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 왜냐하면 내용을 기억하는 쪽에는 덜한데 신묘장구 대단에 한 줄이 빠져도 네가 하나 내가 하나. 근데 저도 느끼긴 느껴요. 한 줄 빠졌는갑다. 왜냐하면 따라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정적이 약간 흐르다가 따라오거든. 그때 내가 당황을 해서 다시 되돌리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서로 그러니까 그냥 그때는 그냥 가는 거요. 네가 맞춰 이러면서 폭군 모드로다가 이게 진출을 해야 되거든.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때 이제 또 이게 노하우가 없는 사람은 맞추려고 자기가 앞으로 가잖아. 그러면 이게 개판됩니다. 그러면 개판돼. 그리고 신도의 상도덕이라는 게 있어. 신도는 스님이 틀려도 그냥 맞춰주면 돼. 꿋꿋하게 나는 조광조에 또 빙의해가지고 자기는 자기 페이스대로 가. 야, 이러면 안 돼. 조광조가 그러다가 뭐가지 날라갔다. 그게 굉장히 큰 교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 그게 익숙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익숙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요. 머릿속에 요게 자막을 지나가게 하거든. 익숙하지 않았을 때는. 익숙할 때는 그냥 쭉 테이프 틀어놓듯이 그냥 쭉 가는 거고. 그래서 나오거든. 그래서 쫄은 빼먹는 일이 없대. 그리고 옛날에도 스님들이 얼마나 많이 그걸 그렇게 건너뛰고 빼먹고 했으면 모든 의식 끝에는 보궐진언이 있어. 보궐진언이 뭔 뜻인지 아세요? 우리 보궐선거 하잖아. 국회의원이나 무슨 뭐 구청장이나 뭐 이래갖고 깜빵 가고 뭐 이러면 자녀임기 아니야 맞잖아. 그게 보궐이잖아. 그러니까 연불에서 빼먹은 데를 보충해지는 진원이 따로 있어. 야, 너 뺐을 것 같아. 옛날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모든 의식문 끝에 그 보궐진흥이 나온다고. 그래서 빠진 거 심하이. 그러고 생각해 보면 진짜 옛날에도 똑같았구나. 지금만 이러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있는데 초짜는 못 빼. 초짜는 못 빼. 초짜는 뺄 정도의 능력이 안 돼. 그래서 가장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 초짜.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이런 차이들이. 그리고 오늘 백일과 관련해서 백일떡 얘기를 잠깐 해드릴 거예요. 저한테도 백일떡 뭐 하냐고 물어보더라고. 근데 백일떡이 뭐가 없어. 도라고 백일은 달라요. 도라고 백일은 달라. 도라고 백일은 달라. 백일은 제가 보기에는 만들어진 지가 오래 안 된 풍속이에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기원이 오래 가도 2000년 이전으로 못 올라갑니다. 백일 유풍은 진짜 거지같이 말하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이래놓고 2000년. 난 내가 생각해도 굉장히 재밌어. 내가 보기에는 뭐 통일신라 시대 때 이때까지도 백일 없었지 싶어요. 추정을 해봅시다. 1년 돌. 이게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생과 사의 의례는 동아시아에서는 같다. 생사 의례를 같다. 그래서 탄생 이걸 생일이고 죽음 사망 기일이고 그래서 죽은 날에 제사를 지내야 된다. 죽은 날 전날 지내는 게 아니고 죽은 날에 제사를 지내는 거다. 마치 생일 전날 치르는 놈이 없듯이. 예. 그건 굉장히 부득이한 경우만 그렇게 하는 거고 정상적이면 그게 안 돼. 예. 그리고 또 뭔 얘기를 물어보냐면 생일은 땡겨서 하는 게 가능해도 제사는 땡겨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당사자하고 합의가 안 돼. 합의가 가능하면 가능해. 생일도 마찬가지예요. 아버님이 지금 생신이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가족이 주말에 모여야지. 이게 조금 그러네. 애들이 직장 다니는데 아니 집에 있는 일이잖아. 우리 주변에. 그래서 아버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아버지 이제 그 집에 리더가 얘기를 하겠지. 뭐 장남이나 이런 사람이 요번에 그 토요일 날 하시면 어때요? 그러면 아버지가 듣고 뭐 그럼 그렇게 하자. 오케이가 된 거지. 죽은 사람하고 되냐? 나한테도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음력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양력으로 바꿔도 돼요? 네가 돌아가신 분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해. 그러면 가능해. 돌아가신 분하고 계약서만 다시 써. 그러면 오케이. 아니면 살아 계셨을 때 아예 그걸 하나 공증을 받아 놓든지. 아니 그게 못 바꾼다니까. 왜? 계약 당사자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이따 만날 수도 있겠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이게 쌍방 쪽이잖아. 내가 혼자 하는 거는 내가 그냥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저 사람하고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생일을 땡겨요. 그러면 당연히 그 어른한테 물어보는 거지. 그걸 안 하고 자식이 아버지 생일을 우리가 힘드니까 토요일로 땡긴다. 아버지는 몰라. 이런 경우가 있어? 집에?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일이 쉬워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한번 맞춰지는 거고 생사가 맞춰지는 거고 그 다음에 태어난 뒤로 1년 돌이지. 이게 기년상. 이게 기년. 그 다음에 3년. 이게 3년상. 그래서 제가
왜 3년이라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논어에 보면 태어나서 3년 정도는 돼야 애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사람같이 이렇게 약간 독립된 인격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워낙 이 성장 기간이 길기 때문에 덜 성숙해서 나오거든. 그게 소나 말이나 뭐 이런 애들은 나오자마자 한 30분에서 1시간 안에 펄쩍펄쩍 뛰댕기고 엄마 저예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1년이 돼도 그냥 살인미소 외에는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질질 짜기나 하고 뭐 이거 외에는 없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인지력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독립개체로서 움직이려면 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을 부모님이 살펴줬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3년 동안 거울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양쪽에 거울처럼 비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3년 동안 심여살이를 하면서 보살펴 드리는 거다. 그거를 내가 받은 거를 되돌려 갚는 거다. 라고 논어에 나온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공자 때 벌써 이 3년까지의 룰들이 다 이렇게 생사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100일은 뭐냐.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난 그거 생각했거든. 지금은 잘 안 해요. 근데 우리 때도 저도 있을 거야. 어디 찾아보면 내가 내 방에 가서 이렇게 뒤져보면 있을 거야. 누드 사진이 있지. 꼬치를 내밀고 우수 사진을 찍고 그리고 애들이 되게 재밌는 게 팔다리가 이렇게 퉁퉁하잖아. 약간 이렇게 뭐요? 그지? 약간 그 미쉐린 타이어 같은 느낌? 그렇지 않아? 물론 뭐 이 중에는 아기가 아니어도 그 체형을 유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오리털 파카 같은 애기들은 이렇게 팔다리가 이렇게 안 생겼어? 보면 그렇던데. 그래 만져보면 애가 이렇게 물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몰랑몰랑 이렇게 약간 제리 같잖아. 곤약? 제리 말고 곤약으로 할까? 약간 묵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요? 그 수분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마른 나무고 이거는 새싹. 새싹. 그래서 다 물이라니까. 얘가 지금 대부분 물이라니까. 여러분은 건더기잖아. 그러니까 애기는 콩나물국이면 여러분은 그냥 찌개지. 한 3번 데핀 찌개. 그래서 왜 누드 사진을 찍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봤었어요. 굉장히 특이한 문화거든. 그런 생각 안 해봤어? 누드 사진을 찍는 게 굉장히.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사진이 발명되기 전에는 그거는 없었겠지. 하지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진에 그걸 찍는다는 의미는 사진 이전에도, 카메라 발견 이전에도 돌에서 아마 베꼈던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냥 추정을 해보면 갑자기 카메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갑자기 애를 베껴가지고 찍어야겠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왜 베꼈을까? 그리고 그게 아니야,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남자애는 찍고 여자는 안 찍었다니까. 몰라, 여자도 찍었어요 집에? 찍은 집도 있어? 남자는 찍고, 그것도 그 사진관에 가면 이렇게 애가 이렇게 두 종류가 있거든. 거기서 또 별나게 지랄하는 애가 있고 좀 의젓하게 좀 앉아 있어. 폐악을 죽이는 애가 있어. 그거 잠깐을 못 참아. 그 의자에 앉아있는 아이씨 이러면서 막 뒤집어 엎고 내가 전생에 조폭이었는데 말이야 씨 막 이러면서 막 뒤집어 엎고 막 별짓 다 하는 놈이 있고, 진짜 순둥이 같이 사진 찍으라고 가만히 이렇게 꼬치를 세우고 가만히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애가 참 순하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 맞잖아. 다 여러분들은 겪어봤던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안 그러면 옆에서 보거나 뭐 다 그렇게. 근데
그걸 왜 베낄까를 내가 생각을 했거든. 저는 그걸 뭘로 보냐면 효경에 나오는 증자 얘기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요. 나 떠들지 말랐겠지. 증자 얘기에 보면 효경에 보면 뭐가 있냐면 증자, 증삼, 공자의 제자 중에서 효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공자보다 굉장히 늦은 말년 제자야. 논어를 통틀어서 이 선생이라고 하는 자자를 쓰는 게 유자, 유야기하고 증삼이, 증자. 그 다음에 안자 정도예요. 안회 정도. 굉장히 안회는 수제자고 유야기하고 증자는 사실은 맨 만년 제자예요. 근데 걔네들이 큰 학원을 경영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약간 수제자 같이 삘이나 원래 수제자는 택도 아니고 공자가 워낙 오래 살았기 때문에 초기 제자는 공자 73살까지 살았고 그 당시 굉장히 오래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제자들은 이미 다 갔지. 갔지. 그래서 힘쓰는 사람들은 갔고 공자보다 훨씬 저 밑에 제자들이 공자 돌아가시고 나서 크게 이제 대부분 그 집단에서 성공하면 학원 선생이거든. 나도 이게 학원으로 갔으면 오히려 내가 잘 됐을 수도 있는데 내가 절로 와가지고 내가 학원 하면 내가 잘할 것 같지. 내가 역사 이런 거 진짜 가르치면 내가 설민석보다 내가 잘할 자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없잖아. 학원에 일타 강사가 요즘 한 100억 번대잖아. 이거 지금 몇십 명 깔고 지금 이게 눈에 차갔어? 그래서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증삼이 죽기 전에 그리고 공자도 그건 진짜 재밌는 건데 왜 그 표현이 들어있는지 몰라. 증삼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 있는데 증삼은 노둔하다 이렇게 애가 약간 떨어지는데 성실과들이 대기만성형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 기록이 하필 들어가 있느냐. 누군가 증삼을 씹으려는 사람이 넣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반대파. 근데 거기에 보면 제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손발을 걷어봐라 라고 해. 죽기 전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손발을 다 걷어. 다리를 걷어서 올려.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거야. 내 손발을 걷어봐라. 이거 말고 이거 위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발에 상처 있냐? 이렇게 물어봐. 그랬더니 피부가 백옥 같은가 봐. 상처가 하나도 없는데요. 이렇게. 야, 어떻게 해야 상처가 하나도 없을까? 지금은 가능한데 예전 2500년 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 2400년 지금 이 얘기인데 모기도 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 또 별나가지고 뭐 하나 물고 이러면 막 더럽게 뜯어요. 그래갖고 막 이만한 거를 좁쌀만한 거를 막 콩만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얼마 전에도 여기 뭐 나가지고 계속 뜯었더니 나랑 모모 선생이 밥을 먹는데 그 교수가 밥 먹는데 스님 위에 뭐 묻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이번에 지금 뭐 어디 발표 가신다면서 뭐 묻었어요. 그래서 지도 노안인 거야. 야, 묻은 게 아니고 그 흉터잖아. 흉터 뜯어가지고 까매진 거 색소 침착 모르냐?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나보다 선배였기 때문에 우리는 또 교양인이잖아. 난 너무 슬펐어.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게 묻은 건지 뭔지도 구분을 못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상처가 하나도 없었대. 난 상처 투성인데. 그래서 선생님 상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랬더니 내가 효를 완성했다. 부모님에게서 받은 거니까 상처가 없이 온전히 돌려보내주는 것이야말로 효의 완성이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어. 예전 어른들은 머리카락이나 손발톱을 깎고 뽑히는 게 있어. 저절로 뽑혀 이게.
아니, 뽑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거 있잖아, 바닥에. 그걸 다 주워서 깡통에다가 모았다니까. 그래서 진짜 A급 양반은 죽을 때 무덤에 넣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12월 31일 날 태웁니다. 그걸 소발식이라고 하는 거고. 내시가 잘려서 들어간 놈도 있지만 들어가서 자른 놈이 있거든. 자른 놈 내시 그거 그대로 이렇게 보관해 줍니다. 그래서 은퇴할 때 다시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무덤에 넣습니다. 그게 신체를 온전히 한다. 그게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내가 부모한테 받은 것을 다 되돌려서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 세팅이야. 기본 세팅.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굉장히 좀 야리한 거거든. 근데 그거는 그냥 문화니까 그러려니 하면 돼.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게 1년이 지난 뒤에 어떻게 보면 큰 문제 없이 잘 됐나를 확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얘를 잘 키웠고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잘 됐는가에 대한 확인. 사실 3년까지 키우는 방식은 뭐냐면 돌이라고 이 3년이 뭐냐면 애가 예전에는 되게 잘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확인하는 단계도 있고 1년 정도 되면 이제 조금 마음을 놓는 거지. 1년 정도 되면. 그래서 1년 돌이 굉장히 큰 거잖아. 지금은 뭐 별 볼일 없는데. 그렇게 해서 1주년, 이 1주년 때 옷을 벗기는 게 상처에 대한 문제. 상처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봅니다. 이게 양쪽으로 맞춰져 있는 구조 속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그럼 100일은 도대체 언제 되느냐? 100일은 언제 되느냐? 100일은 십진법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하는 거예요. 십진법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예. 십진법은 기원 후부터 사용되는 거예요. 인도에서부터 십진법, 영이라는 게 제로라고 하는 게 개념, 영하고 공하고는 같은 거예요. 영하고는 공하고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고 라고 하는 그 공하고 영이 제로라고 하는 수자타라고 하는 이 공개념이 생기면서 남인도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십진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고, 그거를 아라비아 대상들이 주로 썼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십진법이 나중에 이게 아무래도 뭐 편리하니까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는 각각 나라마다 다른 진법들을 썼었고 문화권마다 다른 진법을 썼었다. 그래서 이 진법 쓰는 문화가 있고, 그게 현재 남은 게 음양, 태극, 음양 할 때 음양. 그 다음에 오진법 쓰는 게 오행. 그 다음에 우리는 삼진법을 쓰는 거예요. 삼진법을. 그래서 삼세판, 삼조고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게 다 삼진법 문화.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서아시아 쪽으로 가면 칠진법. 인도 서북인도 쪽에서도 칠진법을 썼어요. 그래서 7일. 7일이라는 천지창조를 왜 하필 여호와는 7일을 하느냐? 그게 칠진법 문화놈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 오진법 문화의 신이었으면 천지창조 5일 걸린다. 그러니까 인간보다 빠를 수 없어. 왜? 그 문화권의 안에 존재하는 신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신이 더 앞선 개념이면 인간이 신을 모사해야 되는데, 그건 칠진법 문화 안에서 나오는 구조예요. 그리고 남성신이라는 얘기 자체도 이게 훨씬 신화적으로는 뒤에요. 위로 올라가면 여성신 나온다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2진법, 그거는 대상들이 움직일 때 황도 12궁을 해서, 그래서 지금도 그게 남아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 썼던 것 중에 60진법, 이거는 왜 썼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60진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게 오늘날 남아있어서 여러분이 환갑, 60갑자라고 하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계에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60초, 12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100초, 뭐 10시간 개념으로 돌려버리면 이게 계산이 참 쉬울 건데, 그게 예전 고대부터 내려오던 문화권적인 지문들이 지금 새겨져 있는 거예요. 지문들이 새겨져 있는 거야. 통일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뭔가 야리한 기호나 야리한 단어나 숫자들이 나오면 어떤 놈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재밌어. 굉장히 재밌어. 콜라가 343일인가 그렇거든요. 350도 아니고 400도 아니고 300도 아니고 250도 아니고 우리 우유 이렇게 보면 200 그리고 요즘 얍삽해서 180 저게 양을 좀 줄였네. 납득되지? 344 맥주도 그렇습니다. 그따위로 나오는 거는 굉장히 특이하잖아. 뒤를 끊는 게 맞잖아. 그냥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아? 인간이면 그냥 끊을 것 같잖아. 어떤 못 끊는 이유가 있겠지. 미국 놈들이 온스 개념을 써서 그래요. 미국 놈이 온스 개념을 써서 그 온스에 맞는 거를 우리 지금 미터법으로 그러니까는 저 밀리리터로 환산해 버리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싸가지 없는 나라거든. 전 세계가 미터법을 다 쓰는데 지그들은 안 쓰지. 예. 그래서 골프 같은 거 이렇게 TV에서 보고 있으면 저게 얼마를 하는지 뭐 저게 날아가는지 어쩌는지. 그리고 우리 도량형이 아니어서 우리가 아직도 익숙하지 못해. 그러니까는 금의 단위, 그러니까 돈 이런 거, 평 이런 거는 우리 도량형이니까 오히려 아파트가 몇 제곱미터예요라고 하는 것보다 뭐 24평 아파트예요, 30평 아파트예요. 그럼 머리에 빨리 들어와. 금도 몇 그램이에요? 이거보다 10돈이에요? 5돈이에요. 야, 너 팔찌 그거 몇 돈이야? 그러면 한 장이야? 이러면 참 빨리 개념이 들어오는데 몇 그램이에요? 이러면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우리 도량형이라서 그래. 그런데 외국 도량형은 머리에 이게 개념이 안 서요. 그래서 몇 야드가 날라갔어요. 이러면 그리고 또 사진이나 이런 데서 나오잖아. 인치.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개념이 없으니까 불분명하니까 명암판, 반명암판, 우리식 개념으로 바꿔버렸잖아. 그거를. 맞잖아. 그리고 저것들이 또 비행기 탈 때는 또 마일 이래가지고 미터도 아니고. 그래서 얼마나 미국이 강력하면 전 세계적으로 합의를 봐도 저거들은 안 따르고. 그래서 항공사는 아직도 마일리지라고 한다. 마일이니까. 마일을 단위로 해서 움직이니까 마일리지라고 한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일반화됐으면 다른 데서도 우리가 다 마일리지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렇지 않아? 그렇게. 그래서 요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합의를 봤어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터법은 프랑스 주도로 한 거예요. 프랑스 주도로 한 거야. 그래서 합의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미국 놈들 같이 저렇게 암통머리 없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얘기 해줬는데 저 바보 같은 것들이 미터로 계산해야 되는데 마일 계산하고 잘못해가지고 우주선 한번 폭발했어요. 우주선이 올라가다가 폭파한 게 그 계산을 지금 도량형 잘못 써서 그래. 돌아가신 분에게는 굉장히 안 됐지만 약간 꼬쉽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존재해. 그런데 이 십진법은 거의 90몇 %는 다 먹었다고. 십진법이.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 있죠. 이 십진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게 기원 후에 유행하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그게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문화들이 겹치기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후대까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백이 십진법이 유행할 때 백을 온이라 그랬었어요. 왜? 이게 일백백자잖아. 일백백을 온백이라고도 한다고. 온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온전하다. 그래서 백이 가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100 곱하기 100이 나중에 이제 커지니까 이게 만이거든요. 만이잖아. 그래서 만사 만물 만사 만생, 이게 십진법 문화에서 드디어 우리가 만이라는 개념을 도출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100의 제곱이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대한독립 만세하면 독립해서 우리는 만년 가고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이 아니라고. 영구히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지. 그리고 왜 백제라고 했을까? 백제라고 했을까? 백제 국호 정할 때쯤에 야, 십진법이구나. 너네 십진법 쓰고 있었구나. 원래 백제가 아니고 십제였었어요. 십제가 나중에 백제로 가자. 백제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야, 이게 요때쯤 그러면 백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십진법 문화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생사 문화,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생사 문화 말고 추가로 백이라고 하는 개념, 십진법과 더불어서 들어오는 백이라는 개념 때문에 백일을 한 번 더 땡기는 문화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거는 첨가된 문화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특별한 어떤 예전 원칙은 존재할 수 없겠구나. 이건 플러스 알파구나.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경품은 반품되지 않습니다. 이거 들어봤어? 뭔 뜻인지 알아?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잖아. 백일에 뭔 떡을 합니까? 라고 하길래 백일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그렇게 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보통은 흰떡 그래. 흰떡. 흰 거에 내가 떠들지 말라 했지. 흰 게 길하다는 뜻이에요. 저건 빛을 상징하는 거야. 빛을 상징하는 거야. 태양빛 같은 걸 상징하는 거야. 모든 벽사는 다 룰이 정해져 있어. 벽사는 룰이 정해져 있어. 불을 상징하는 경우도 있고, 불은 뭐냐면 빨간색이에요. 팥, 황토, 주사, 다 불을 상징하는 거야. 다 불을 상징하는 거야. 다 불을 상징하는 거. 그리고 제가 그 얘기했잖아. 우리에게 고추가 왜 이렇게 빨리 임진왜란 끝나고 들어온 고추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퍼질 수 있었느냐? 벽사문에. 벽사인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 금줄에 고추 달잖아. 장에 고추 달잖아. 그렇게. 그거 다 빨간 고추 다는 거예요. 빨간 고추 다는 거야. 그리고 불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 물질이 수치인 거고. 그래서 장독 같은데 이렇게 보면 장독을 불로 한번 소독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미친 소리고요. 소독이 아니고요. 삿된 거를 쫓아내는 겁니다. 불로. 소독 개념 없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 개념이 옛날 사람에게 뇌 자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예전에 장 담글 때 보면 이렇게 했지? 그거 기억나요? 그렇게 해서 불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거기다 종이 같은 거 집세기 같은 걸 넣어가지고 불을 붙여. 그렇게 해서 불로 한번 떼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씻어내고, 뭐 이런 행동들을 하거든요. 온기가 거지 같은 거라서 그래요. 뭐 숨 쉬는 거니까 좋아요. 아니, 온기 벽 안에 진짜 이게 세균과 곰팡이의 온상이야. 숨만 쉰다고 생각하지 마. 진짜 더러운.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뚝배기 좋아하지 마라. 그리고 뚝배기 같은 거 세제로 닦으면 절대 안 된다. 세제를 다 먹어버려. 그래서 뚝배기를 여러분이 열심히 씻었다고 놓고 가정하고 거기에다가 맹물을 부어가지고 불에 한번 끓여보잖아. 세제하고 찌꺼기가 나옵니다. 100%입니다. 100%입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그런 거 나오면 더 지저분한 거야. 네가 먹었는지 내가 먹었는지 뭘 알 수 없는 지저분한. 아니 있는 얘기하는 거야. 유약 칠한 거는 관계가 없어. 유약을 칠한 건 관계가 없어. 온기도 유약을 제대로 잘 칠한 건 관계가 없어. 그래서 숨 쉬는 그릇이 좋은 겁니까? 미친놈입니다. 그거는 발효만 전문적으로 시키면 몰라. 근데 저거를 섞기 시작하면 저거는 거지 같은 거예요. 거지 같은 거야. 그냥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절대 저렇게. 그래서 저기에 자꾸 상하는 거를 알아.
상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새 그릇이 아니고 내가 장독에 장을 다시 담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새 그릇이 아니고 옛날 그릇을 재활용하잖아. 그걸 어떤 집은 몇백 년 쓴다. 한 100년, 200년 된 항아리도 있었어. 우리 어렸을 때 그 시골에 가보면 이렇게 생긴 거. 그게 지금은 돈이 되는 건데 그때는 다 버렸지. 지금은 한 50씩 합니다. 시골에 많이 있었어. 그리고 그게 어깨가 벌어졌느냐, 밑에가 좀 더 벌어졌느냐, 뭐 이런 방식들 가지고 남방, 그다음에 북방 온기 이렇게 해서 다 나눈다고. 그 있어. 내가 그런 거 안다니까. 왜 내가 그런 걸 알겠어? 나는 배운 사람. 배운 사람. 자꾸 안 먹으려고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서 썩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곰팡이나 세균들이 나오면서 이 안에 게 제대로 발효되기 전에 조져버리면 장이 상하는 거지. 근데 그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뭐 귀신이나 이런 게 삿된 것들이 들어가서 한다고 그래서 금줄을 치고 장독대 자체에 금줄을 치는 경우도 있고 장 그 항아리에다가 금줄을 치는 경우도 있어. 이중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또 귀신이나 이런 삿된 것들이 또 뾰족한 걸 무서워한다 그래서 침엽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침엽수는 뭐냐면 소나무 그다음에 잣나무 같은 이렇게 침같이 입이 바늘같이 생긴 놈이야. 그래서 그거 찌를 거 그렇게 한다는 거야. 이 룰을 이게 벽사의 기본 룰이거든. 그렇게 해서 안에도 한번 불을 지피면 소독의 개념이 아니고 삿된 것들이 불 때문에 다 날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연치도 않게 소가 백스텝으로 쥐를 밟듯이 합리적이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불을 세게 지피면 일단 이물질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균이나 이런 것들은 죽겠지. 그치?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생각해서 뭐 소독을 하기 위해서 미친놈이요. 그런 거는 발상 자체가 안 돼. 조선시대 사람은 소독 개념이 없다니까. 소독 개념이 있었으면 할머니들이 진짜 많이 사셨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 예전에 어른들이 이렇게 제사나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꼭 이렇게 할머니들이 여러 이씨 있거든요. 할아버지 한 분에. 아니 알잖아 뭔 뜻인지. 근데 왜 할머니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가시냐면 여성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냐면 애 낳고 산후조리 못하고 그걸 꽁꽁 싸매서 그래. 잘 씻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위생의 문제였다고. 그래서 여자가 잘 못 씻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남사스럽고 이러니까 잘 못 씻고 싸매고 그 다음에 애 낳고 이렇게 되면 감염이 쉽게 그냥 생각해봐도 이게 굉장히 위험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이게 간다고. 지금은 그런 걸로 가지는 않지. 시절이 바뀌었지. 그래서 만약에 소독 개념이 있었으면 그때도 잘 열심히 씻었을 거야. 근데 안 씻었거든. 그래서 이런 식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흰색은 빛을 상징하고 이건 불을 상징하는 문화예요. 소금도 불을 머금고 있는 거야. 소금이. 불을 머금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예전에는 다 자염이거든요. 자염. 솥에다 넣어서 끓이는 소금이고 지금 우리가 아는 천일염은 쓰레기 소금이에요. 그건 거지들이 먹는. 그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서 기술을 전수해 줘서 우리가 천일염이 있는 거고 뭐 천일염이 뭐 예전부터 있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다 자염입니다. 천일염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염은 끓이는 과정에서 안 좋은 성분들이 불에 타서 날아가요. 휘발돼요. 그래서 훨씬 자염이 좋은 소금이에요. 천일염은 증발되는 과정에서는 그게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게 이 안에는 불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흰색을 쓰는데 제가 얘기했잖아. 왜 떡국떡은 흰색인가? 그리고 왜 백설기는 재래용 떡인가? 그 흰색 길하다는 의미예요. 흰색 길하다는 의미. 그리고 국수도 흰색이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흰색 플러스 길함 플러스 장수.
그래서 생일에도 먹고 뭐 결혼식에도 먹고 예전에는 국수 먹는다 그랬거든. 결혼식장에서 또 국수를 먹었었다고. 기억을 해보면 다 그게 여러분들은 겪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100일은 사실 이게 그러니까 상징의 문제야. 상징의 문제. 100일은 룰이 없어. 100일은 룰이 없어. 그래서 적합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면 돼. 그래서 요즘 애들 그런 거 있잖아. 엿이 왜 예전에 엿을 썼느냐? 합격으로 상징으로 왜 끈적거려서. 뭐 붙으라고. 그리고 그런 걸로 시리즈가 있지. 뭐 도끼를 하고 뭐 휴지를 하고 도끼로 잘 찍으라고 하고 뭐 휴지로 잘 풀으라고 하고 그리고 그거보다 좀 오래된 것들을 여러분도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이타이와 성냥. 개업집이라든지 이사 갔을 때 하이타이와 성냥. 성냥은 불처럼 일어나라는 거고 하이타이도 거품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상징 문화들이 요즘 애들만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했던 거예요. 하이타이가 막말로 여기서 얼마나 만들어졌겠어. 성냥이 도대체 언제 들어왔겠어 이 나라에. 아니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상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한 것들을 넣어서 맛있게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상징들을 많이 부여하면 찰떡을 해서 찰떡같이 인생을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개떡을 하지는 않겠지. 그럼 개떡 드셔보셨어요? 개떡? 쑥개떡. 그거 원래 쑥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보리를 가지고 하는데 그 보리를 빻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쌀겨 같은 거를 탈곡하고 나서 그 탈곡하면 껍질 있잖아. 그 껍질을 다시 털어. 그럼 가루가 떨어져. 그거는 쌀가루가 아니고 껍질과 관련된 가루예요. 그 가루가 떨어져. 그거를 가지고 만드는 게 개떡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거칠어 원래는. 여러분이 지금 쑥개떡 먹을 때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게 아니고 굉장히 꼬슬꼬슬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얼마나 없었으면 그러니까 쭉정이를 털어내는 거라니까. 쭉정이를 털어내면 거기에 미세한 분말들이 이렇게 나와.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지금 탈곡기도 아니고 방아로 찐다고 생각해봐. 이게 절구로 찢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거기 껍질 벗겨지는 과정에서 거기에 좀씩 묻어있는 거를 그걸 탈탈 털어내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천한 음식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야. 천한 음식.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좋아졌지. 그래서 100일은 즐겁게 제가 보기에는 마치 애들이 만나서 100일을 되듯이 애들 1년도 하고 이러나? 1년 못하고 요즘은 헤어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나 하니까 이렇게 오래 사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100일이 커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너무너무 빨리 바뀌는 시절이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선택적인 의미들이 상당히 크다더라. 상당히 크다더라. 그리고 귀신 쫓는 것과 관련해서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거 한 가지. 형체로는 빗살. 이러면 귀신 쫓는다더라. 이런 거 한 가지 가르쳐 줄까? 이거 가르쳐 주면 안 돼. 이런 거 자꾸 영업 비밀인데. 불교 아니니까. 딱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어쩌게 뭔가 이렇게 찜찜한 느낌이 든다. 이게 뭔가가 있는 것 같다. 너무 야리한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잡는 거예요. 검결이라 하는 거거든. 검결. 이렇게 해봐. 보이스카웃. 보이스카웃.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이게 손으로 칼을 만든다는 상징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쪽 방향을 놓고 이렇게 긋습니다. 칼로 휘두른다라는 개념. 그렇게 얍삽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걸로 부정을 털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저쪽에 가니까 뭔가 약간 찝찝한 느낌이 드는 이런 거 있어. 그런 거 할 때 임시 방편으로 쓰는 거예요. 검결이라고 하는 검결. 이거 불교는 아니고 이거 도교예요, 도교. 우리 쓸데없는 또 이런 거 자꾸 얘기해주면 안 돼. 사람 좀 이상해 보이거든. 사람들은 내가 이런 야리한 거를 잘 모른다고 생각해. 아마 이 나라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서 야리한 걸 제일 많이 알걸? 근데 야리한 걸로 보일까봐 차마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왜? 나 세븐이야. 나 세븐이야, 세븐. 자, 그러면 오늘 이상 하고 이런 걸 드는 것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드는 게 오늘날도 남아있다. 그래서 집저진원 이렇게 해서 의식하고 천도제 할 때도 이렇게 들은 거 있어요. 근데 이게 금강정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나 이게 이거보다 센 거요. 이게. 그래서 부정을 털어내고 할 때 이걸 들어서 이게 벼락 상징이거든. 나중에 내가 이 금강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줄게. 촌사람들 이런 걸 잘 몰라서. 근데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서 얘기를 다 할 수 있겠는가 잘 모르겠다. 나중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